안녕하세요. 혹시 언젠가 나도 은퇴를 하게 되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예전처럼 나이 들면 자동으로 은퇴가 보장되는 시대도 아니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과연 어떻게 노후를 잘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참 많죠. 특히나 직장 생활에서 나름대로 인정받고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올 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현실이 시작됐다고 느끼는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는 솔직히 살짝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 은행원으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뒤 여러 가지 폭병을 만난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은퇴를 준비하는 자세나 은퇴 이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은행원이라면 돈과 관련된 일의 전문가 아닌가, 노후 준비도 철저히 해왔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내 돈 관리와 남의 돈 관리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주변에 보면 아니, 은행에서 일했으면 노후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하고 말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은퇴 후 어떤 상황들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사례 3가지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혹시 난 아직 퇴직도 한참 남았는데? 하고 계셔도 미리 알아둬서 나쁠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전에 준비할 수 있어서 좋을 거예요. 1. 경력은 많은데 쓸 곳이 없어 고민한 어씨의 이야기. 먼저 은행에서 35년가량 근무하고 작년에 정년퇴직한 어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씨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줄곧 회사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합니다. 예적금, 대출, 외환, 자산 관리까지 못해본 업무가 없고 고객 응대나 내부 평가에서도 꽤 좋은 점수를 받았대요. 그래서 은퇴할 때쯤에는 내가 이렇게 다양한 경력과 인맥이 있으니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야 라고 자신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답니다. 퇴직 후 본인이 기대했던 만큼 고급 일자리가 굴러 들어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경력이 있는데 왜 이직이 어렵냐? 고 물어보면 어씨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은행에서 일하는 법은 아는데 그걸 지금 다른 업종이나 회사에서 써먹으려면 새롭게 배워야 할 게 너무 많더라고. 금융 지식이야 많지만 요즘엔 IT 기술과 융합해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좀 버겁기도 하고. 결국 어씨는 은퇴 후 처음 12년 동안 여기저기 지원도 해보고 자영업도 잠깐 시도해봤다가 포기했습니다. 은행에서 저 정도 일했던 사람이면 노후 자금도 넉넉하겠지? 라고 다들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어릴 때 자녀 교육비도 많이 들어갔고 부모님 요양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예상보다 퇴직금이 빠르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경력이 곧바로 은퇴 후 경제적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종의 특성과 시대의 변화 속도를 고려해보면 계속해서 스스로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내 경력의 가치가 훅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직 현직이신 분들은 지금 내가 배우는 이 기술이 혹은 업무 방식이 몇 년 뒤에도 유효할까? 라고 미리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2. 내가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었나? 인간관계 재정비에 실패한 B씨. 두 번째로는 B씨라는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B씨도 은행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는데 이분은 특히 영업 능력으로 유명했답니다. 고객과 친분을 잘 쌓고 회사에서도 대인관계 스킬이 뛰어나다고 인정받아서 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대요. 그런데 정년퇴직하고 나서 마음의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B씨가 은행에서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던 인간관계들은 사실 근무 환경에 기반한 것이 많았습니다. 회사 동료, 거래처 직원, VIP 고객 등등 끊임없이 누군가와 일로 연결돼 있었어요. 출근만 하면 하루 종일 말할 사람도, 의논할 사람도,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정년퇴직과 동시에 이 연결고리가 대부분 끊어져 버린 겁니다. B씨가 퇴직 후 어느 날 갑자기 우울감을 느끼고 내가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업무 속 인간관계에 익숙했을 뿐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퇴직 전에 내가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좀 더 넓혀두거나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 같은 곳에 미리 들어가 활동했어야 했는데라며 후회를 하더군요. B씨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직장 내 인간관계가 진짜 내 사람과는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퇴 후엔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에 평소에 회사 밖에서도 취미 활동이나 봉사, 동호회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어느 정도 친밀도를 쌓아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 바빠서 그럴 시간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은퇴하면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엄청 귀해집니다. 3. 내가 뭐라도 해야 할 텐데 무기력에 빠진 CC.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례는 CC의 이야기인데요. CC 역시 은행에서 오래 일했지만 퇴직 후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 경우입니다. 평소에는 은퇴하면 드디어 회사 스트레스 없이 마음껏 쉴 수 있다 라고 기대하곤 했는데 막상 딱 쉬어보니까 처음에는 좋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허무함이 커졌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건 달콤하지만 한편으로 방향성이 사라진 상태이기도 하잖아요. 과거에는 매일 출근해서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고 목표도 주어지고 실적 압박이든 뭐든 간에 스스로 움직일 이유가 있었는데 은퇴 후에는 그런 틀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TV 보다가 저녁 먹고 또 TV 보고 그래. 나 이제 편하니까 좋아하고 지내던 게 몇 달 지나면 오히려 무기력해져서 의욕도 떨어지고 몸 건강에도 신호가 온다고 해요. CC 같은 경우 어차피 바로 또 일 나가긴 싫고 뭐라도 해보고 싶긴 한데 뭘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고민이 깊었답니다. 여기서 깨달을 점은 은퇴라는 게 마치 넓은 바다에 풍덩 빠진 것 같은 기분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라는 항구를 떠나니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사람은 할 일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부터 소소한 취미나 나만의 프로젝트를 하나씩 만들어가며 일이 없어도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습관을 길러두는 게 좋습니다. 여행이나 등산처럼 누구나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뭔가 창작 활동이라든가 사회공헌 활동 같은 것도 시도해보면 훨씬 삶의 의욕이 올라가요. 은퇴 준비 앤드 은퇴 후 삶의 교훈. 이렇게 어시, BC, CC 세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돈, 인간관계, 삶의 방향성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내 경력이 앞으로도 통할 것인가? 마이너스 시대 변화와 업계 트렌드를 꾸준히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관련 자격증이나 기술을 미리 습득해두기. 내 인간관계는 회사 밖에도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마이너스 진짜 친구, 가족, 혹은 지역사회 커뮤니티와의 유대감을 만들어두기. 은퇴 후 내가 달려갈 수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 마이너스 취미, 동호회, 봉사, 창작 등 내가 속에서부터 의욕을 끌어올릴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기. 우리가 흔히 직장에서 쉴 새 없이 달려가다가 은퇴하면 편해질 거야 라고 기대하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은퇴 후 삶도 준비 없이 맞이하면 생각보다 힘들 수 있습니다. 돈 문제가 제일 클 것 같지만 막상 겪어보면 인간관계나 자기 정체성 문제도 만만치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미리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내가 어떤 부분을 강화하면 은퇴 후에도 좀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미리 고민하면 됩니다. 한 예로 은행원 어시처럼 경력이 있는데 그게 애매하게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으면 지금부터라도 최신 트렌드나 기술을 살짝씩 접목해 볼 수 있잖아요. 은행 업무를 하면서도 IT 관련 강의나 자격증을 준비한다든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투자 관련 컨설팅 방법을 배워본다든지 말이죠. 또 BC 사례처럼 퇴직과 함께 인간관계가 갑자기 끊기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무관해 보이더라도 운동 동호회 같은 데서 새로운 사람들을 미리 사귀거나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계층을 만나보는 게 큰 힘이 돼요. 자주 만나서 대화할 사람이 있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삶의 동력이 되니까요. CC 이야기를 떠올리면 은퇴 후 시간이 남아돌 때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오히려 허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작은 목표라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을 한다거나 독서 모임에서 책을 한 달에 2권씩 읽는다거나 집 앞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방과 후 교통지도를 해본다든가 이런 사소한 활동이라도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목표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마무리하며 우리가 정년퇴직 후 맞이한 재앙이라고 부를 만큼 뜻하지 않은 어려움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은행원이라는 타이틀이 있든 다른 직종이든 30년 넘게 열심히 일해온 커리어를 가졌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이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림을 미리 그려보는 거예요. 언젠가 찾아올 은퇴를 앞두고 혹시 불안감이 드시더라도 어씨나 B씨, C씨처럼 방향을 잃거나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상황을 미리 염두에 둔다면 그만큼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현직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하루 30분만이라도 내 노후 생활을 그려보세요. 나는 어떤 일을 좋아하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을까? 어떤 도시, 어떤 동네에서 살고 싶을까? 차근차근 상상하면서 구체적인 준비를 해놓으면 은퇴 후에도 훨씬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요약하자면 체계적인 재정관리, 지속적인 인간관계 유지, 그리고 나만의 프로젝트를 통한 삶의 목표 설정 이 세 가지가 은퇴 후 잘 살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조금씩 정성을 들여 준비해 보자고요. 아마 그러면 은퇴 후에도 제2의 인생을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지금부터 그 길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